안녕하세요. 세일즈포스 넷제로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2024 CDP 공시를 주제로 오늘 웨비나 진행과 발표를 맡게 된 i2맥스 넷제로 파트의 이상지입니다.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두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CDP 2024 주요 개정사항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는 CDP 한국위원회 수석 연구원이신 김태현 수석님께서, 그리고 이어지는 세일즈포스 넷제로 클라우드 데모는 i2맥스에서 진행합니다. 약 40분 정도의 세션 발표가 진행된 후 10분 정도의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점을 자유롭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현장 답변과 이메일 활용하여 최대한 모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20분, 질문해주신 분들 중 5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웨비나를 통해 미팅을 신청하신 5분께는 2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미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DP 한국위원회 김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DP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더불어서 CDP 2024 주요 개정사항과 대응 방향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인데요. 아마 최근에 ESG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ESG라는 용어가 시작된 지점은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ESG 공시와 관련된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은데요.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ESG 투자자와 ESG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제야 ESG 공시에 대한 이슈가 뜨고 있냐? 다시 생각해보면 그만큼 기업들의 공시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인데요. CDP는 2000년에 시작이 된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당시에도 그러니까 ESG 그 가운데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은 꽤 많았었는데요. 다만 이런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된 정보를 반영을 해서 투자하기에는 기업들의 정보가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게 이 CDP라는 이니셔티브인데요. 투자자들이 모여서 기업들에게 우리가 직접 기후변화 관련된 정보를 요구해보자 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초기에는 기후변화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물이나 생물다양성, 산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정보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들이 조금 활성화되다 보니 투자자가 상장 기업들한테만 묻던 것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CDP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 세계 23,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CDP에 응답했는데요. 시총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65% 이상의 기업들이 CDP를 통해서 기후변화나 물 또는 산림 관련된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기업들은 이 공급망 관리에도 CDP를 활용하고 있고요. 아마 기업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또 CDP 시티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를 제외한 주정부라든지 도시정부들도 기후변화 관련된 대응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도시나 주정부에서도 CDP를 통해서 각 도시와 주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금융기관들이 CDP 서명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기업들에게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기업들이 CDP를 통해서 공급망 기업들의 기후변화나 또는 물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또는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공급망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CDP는 사실 지금까지 이제 기업들에 대한 기후변화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관리하는 거의 유일한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CDP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CDP 데이터를 다른 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기업과 관련된 기후변화 정책들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CDP를 활용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ESG 평가기관에서도 그러니까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된 평가를 할 때는 CDP 데이터를 활용해서 각자가 개발한 평가 방법론을 다시 적용해서 평가에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나 또는 아리백과 같은 이런 이니셔티브들, 자발적 이니셔티브들에서도 참여 기업들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수단으로서 CDP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눈여겨봐야 할 점은 앞서 이제 공급망 프로그램 관련돼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에는 정부들도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이 CDP 대응들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경향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연방 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정 계약 규모 이상 기업들은 반드시 CDP에 응답하거나 또는 동시에 SBTi에 가입을 해서 넷제로 목표를 승인받도록 요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CDP는 최근에 이제 기업들 관심 많은 기후 공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기후 공시와 관련돼서는 세계 3대 공시를 들 수 있는데 이후에 CSRD에서 만든 ESRS, 그리고 미국 SEC의 기후 공시 지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채택 가능성이 높은 IFRS에서 만든 지속 가능 공시 지침 S1과 S2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공시 지침 모두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이 TCFD 공고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TCFD 공고안은 CDP 질의서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역으로 보면 CDP 내용이 TCFD로 전달이 됐고, 그리고 이 TCFD 내용이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시 내용에 다시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로 좀 진행이 되어 왔고요. 사실 이제 TCFD 내용을 뜯어보면 기존의 CDP에서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이슈들을 그대로 다 반영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것들을 새로 도입한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CDP도 그러니까 TCFD가 만들어지면서 공고안이 나오면서 새롭게 도입된 시나리오 분석들을 CDP 질의서에 같이 다시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CDP와 TCFD 그리고 TCFD에 기반한 기후 공시들이 내용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IFRS와도 이제 CDP가 면밀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IFRS에서 이 S2 기후변화 관련된 공시 작업을 주도했던 기관이 그러니까 IFRS에서 이제 흡수 통합이 된 CDSB라는 조직인데요. 이 CDSB라는 조직이 CDP에서 기후 공시를 그러니까 표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뒀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으로도 사실 이제 IFRS 기후공시 지침이 만들어지는데 CDP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고요. 아울러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CDP 질의서 내용과 그러니까 IFRS 지속가능 공시 지침 가운데 기후공시 지침의 내용을 일치화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상 CDP는 이제 IFRS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후에 ESRS나 여러 가지 이제 공시 지침들과 내용을 이미 통합을 한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그러니까 유럽의 ESRS나 또는 최근에 기업들 많이 관심 가지는 뭐 TNFD 내용들도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CDP 플랫폼에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CDP에 응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시들을 동시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게 CDP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공시들을 이제 준비하시는 기업들은 CDP에 응답함으로써 사전에 먼저 이제 예행 연습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 아울러서 이미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CDP에 응답을 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하게 될 텐데요. CDP에 응답한 기업 중에 대부분은 관련된 그러니까 응답 내용 자체를 외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공시 준비가 필요한 기업들은 CDP에 응답한 기업들의 내용을 벤치마킹에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CDP 질의서 구성과 원래 어떤 개정 사항이 있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큰 틀에 원래 사실 이제 CDP가 한 5년 정도 주기로 큰 틀에 이제 수정을 좀 거치게 되는데, 원래는 사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모양적으로 상당히 큰 변화들이 좀 있었고요.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여러 가지 이제 CDP가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좀 통합을 해서 한 번에 응답할 수 있도록 통합 질의서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글로벌 그러니까 공식 프레임워크들을 그러니까 합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스콥3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CDP에 응답을 하는 중소기업들 또는 중견기업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질의서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용 질의서에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이제 기업들이 응답하게 되는 CDP 포탈도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을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제 몇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요. 뭐 가장 큰 틀의 변화는 최근에 이제 이중 중대성 이슈와 더불어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위험 기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임팩트 또는 환경 의존성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식별한 내용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뭐 가장 큰 틀의 내용장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올해 저희 질의서 구조인데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기업에 대한 소개 파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파트는 실제 기업이 그러니까 환경 이슈, 기후변화 포함한 여러 환경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의존도가 있는지 또는 기업이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과 기회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나온 개별적인 위험과 기회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다루는 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파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 다음 파트는 실제 이런 위험과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기본적인 체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사회단에서 또는 경영진단에서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환경 이슈들을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 사회나 또는 경영진의 책임들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내부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거버넌스 파트가 이 다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파트는 실제 이런 내부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서 어떤 사업 전략들이 나왔는지를 다루는 파트인데요. 이 파트에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TCFD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나온 개념인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이 실제 사업 전략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외부에서 특히 이제 주주들이 많이 요구하는 상황 중에 전환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주주총회 안건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파트에서도 실제 기업들이 1.5도씨 목표에 얼라인한 이 전환 계획들을 수립하고 어떻게 이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 전략 파트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파트는 최근에 기업들 아마 관심 많은 조직 경계와 관련돼서 이 연결 실체, 우리 자회사까지를 다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은 개별적인 환경 요소, 원래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좀 통합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단에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어떤 프로그램의 그러니까 대상이 되던 모두 다 이제 응답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개별적인 환경 요소와 관련된 그러니까 요청을 받는 기업들은 각각의 모듈 7번에서 11번까지를 나눠서 해당되는 것들만 응답을 하시면 되는데요. 7번이 기후변화, 그리고 8번이 산림, 수자원, 플라스틱, 생물 다양성 이렇게 이슈들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12번째 모듈은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관련돼서 가장 관심이 많고 외부에서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관리를 요하는 섹터가 사실은 금융 섹터인데요. 금융기관들은 실제 금융 감독 차원에서도 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들만을 위한 별도의 좀 추가적인 질문들을 담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화면은 그러니까 지난해 저희가 올해가 아니라 이제 지난해 저희 프로그램별 질의서 구성이었는데요. 각각 이제 회색으로 칠한 부분들이 이제 공통 파트로 모여졌다고, 진한 회색 부분이 이제 공통 파트로 모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한 회색 부분은 앞서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세부 질문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통 파트 같은 경우는 공통 질문이 있고 실제 예를 들면 우리한테 그러니까 뭐 리스크나 의존성을 식별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 같으면 실제 이런 프로세스가 기후변화에만 적용이 되는지 또는 다른 환경 요소에도 적용이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원래 뭐 CDP 응답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평가 결과를 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체크박스들에서 체크를 놓치시는 경우도 원래 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평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공통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환경 요소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그러면 실제 제대로 체크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한번 더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 평가 결과를 받으실 게 뭐 좀 도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각 프로그램별로 이제 어떤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장표인데요. 일단 기후변화는 모든 기업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아울러서 플라스틱이나 그러니까 저희 생물 다양성 모듈도 어떤 프로그램에 응답을 하든 모든 기업들이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플라스틱이나 생물 다양성은 원래도 평가에는 반영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산림 부분이나 또는 수자원들은 모든 기업들이 다 해당이 되진 않고요. 저희가 특별히 민감도가 높은 산업들을 지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질의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기업들만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자발적으로 응답을 하시고 싶은 경우에도 당연히 응답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제 또 다른 주요 변경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IFRS S2와의 연계성 강화인데요. 저희가 질문 문항들을 한번 보시면 개별적으로 IFRS 어떤 요구 사항과 CDP의 개별 문항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다 태깅을 달아놨는데요. 실제 이제 아마 CDP를 대응하시면서 규 공시에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잘 활용하시면 CDP 응답뿐만 아니라 공시 준비하시는데도 큰 도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중소기업용 질의서인데요. 그러니까 뭐 모든 기업들이 다 중소기업용 질의서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요건에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과 그리고 그러니까 종업원 기준 모두 다 충족을 하는 기업들만 중소기업용 질의서를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요건이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용 질의서가 아니라 풀 퀘스처니어를 응답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뭐 중소기업용 질의서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조금 더 심플하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큰 틀의 카테고리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아마 보시면 이제 세부적으로 문항들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용 질의서 응답하시면 평가는 또 별도로 중소기업용 평가 방법에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네, 원래 그러니까 응답하는 구조로 보면 큰 변화들이 있기는 했는데 새로운 문항이 많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크게 보면 한 14개 정도의 기후변화 기준으로 보면 한 14개 정도 새로운 문항이 있고 그리고 한 70개의 문항은 조금 내용상의 수정들이 있었습니다. 뭐 내용상의 수정이 큰 수정이 있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뭐 신규 문항이나 뭐 내용 수정 같은 경우는 대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중대성 개념,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환경에 얼마나 의존도가 높은지 또는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과 아웃사이드 인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류의 문항들이 원래 좀 새롭게 많이 들어갔고요. 아울러서 전체 밸류 체인 관리에 대한 문항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된 요 자료들은 저희 CDP 웹페이지 들어가면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 어떤 문항이 새롭게 추가됐고 어떤 문항이 새롭게 변경이 되어 있는지도 저희 들어가시면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각각 개별 문항 그리고 어떤 것들이 새로운 문항인지 아닌지를 문항별로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좀 체크해 보시면 응답하시는데 조금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CDP 평가 부분인데요. 네, 아마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로고를 보시면 Disclosure Insight Action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CDP가 사실 이제 다른 평가 기관이랑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대부분의 평가사들은 사실 이제 영리 기업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평가를 해서 사실 이 평가 결과를 다시 금융기관한테 상품으로서 재판매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CDP는 이제 비영리 기관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의 큰 틀의 미션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기업들이 기후변화나 또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만드는 게 사실 저희의 가장 큰 미션입니다. 그래서 디스클로저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외부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확인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직접적인 활동을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한테 서로 간에 이제 피드백 작용을 통해서 액션을 더 강화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사실 저희의 그러니까 큰 틀의 미션인데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CDP도 투자자들이 먼저 시작을 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로데이터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자 좀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공된 정보도 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공개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추후에 저희 평가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마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ESG 평가 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늘고 어떤 기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 상당히 많이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레이터스라고 사실 평가 기관을 또 평가하는 프로젝트가 한 10여 년부터 진행이 된 게 있습니다. 요 앞에 이제 보이는 화면이 그 결과인데요. CDP가 항상 기업들도 그렇고 또는 투자기관들이 평가했을 때도 신뢰도나 활용도 측면에서도 이제 양부분 다 가장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DP는 비영리 기관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실제 CDP에 응답한 내용도 대부분 다 저희가 그냥 오픈을 해버리고요.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긴 한데 대부분 오픈을 선택을 하시긴 합니다. 네, 아울러서 그러니까 기업들의 응답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 질문 문항이나 또 저희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평가 메소돌로지까지 모두 다 오픈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응답하는 기업 쪽에서도 그렇고 활용하는 투자자 쪽에서도 그렇고 어떤 내용이 평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구나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CDP 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DP 응답 내용들은 대부분 다 저희가 퍼블리시를 하고 있는데요. 평가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제출한 내용들에 기반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할 때도 이미 이제 저희가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평가 방법론을 사용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들이 이제 평가 좀 잘 받으시려면 평가 방법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긴 한데요. 적용해 보신 기업들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실제 스스로 이제 평가해 본 것과 평가 결과를 받은 것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기업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평가 방법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방법론 수백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 평가 방법론에 보면 문항별로 저희가 4가지 점수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클로저, 어웨어니스, 매니지먼트, 리더십에 4가지 점수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디스클로저는 기업이 응답만 하면 그러니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점수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더십은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기후변화 대응에 더 잘 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췄는지 실제 그런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좀 같이 평가를 하는 문항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이제 실제 평가는 일단 디스클로저, 각 문항에 있는 디스클로저 점수를 다 모아서 평가를 하고 특정 점수가 넘어가면 디스클로저 점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어웨어니스 점수를 다시 평가를 해보고 마찬가지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최종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그 단계의 점수를 저희가 그러니까 최종 기업의 최종 밴드로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그러니까 D, D-, C, C-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기준으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점수 기준을 80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방법론과 관련돼서 원래 조금 큰 변화가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부터는 이 에센셜 크라이테리아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음 단계는 점수만 넘어가면 지금까지는 다음 단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점수 조건 외에도 특정 조건을 저희가 에센셜 필수 조건을 두고 그 조건들은 반드시 만족을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점수는 높은데 그 조건이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원래 조금 메소돌로지를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조건들이 어떻게 있는지 저희가 문항별로 좀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들 다 모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례인데요. 요거는 추후에 이제 자료 아마 오픈하게 될 텐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는 점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특정 단계에서 필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강등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각 문항별로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가중치를 두고 있기도 하고요.
요 가중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네, 저희 마찬가지로 다 다큐멘트들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부분의 섹터들은 동일한 가중치가 적용이 되는데 특별하게 기후변화 관련돼서 조금 민감도가 높은 섹터들은 이 섹터별 평가 방법론을 적용을 합니다. 섹터별로 앞에 보이시는 이런 섹터들은 질문도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 평가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필수 조건도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섹터다 그러면 그러니까 질문지도 그렇고 또는 평가 방문도 그렇고 저희가 섹터별로 다르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해당이 되는 섹터에 맞는 그러니까 질의서나 평가 방문론을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중치도 조금 다르게 두고 있고요. 네, 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평가 방문론 설명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CDP 대응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하실 수 있으실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평가보다는 공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서 CDP 대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평가가 항상 또 그레이드가 나오다 보니까 기왕이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CDP 평가를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대부분의 자료를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질의서나 작성 안내서, 평가 방문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응답까지 모두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평가 방법론 같은 경우는 각 문항별로 세부적인 배점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이 평가 방법론을 작성하시기 전에도 그렇고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 잘 모르겠다 처음 응답하셔서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른 기업들의 응답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 그런 자료들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업에서 아마 작성하시다 보면 투자자보다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이제 그러니까 CDP의 평가 메소돌로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투자자 시각을 담고 있는데 이 평가 방법론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하시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평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잘 입력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출하시기 전에 평가 방문론을 이용해서 한번 평가를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평가 결과와 직접 해본 것들이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그리고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누락된 문항도 잘 보이고 또는 잘못 입력을 한 내용도 생각보다 쉽게 눈에 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네, 실제 이제 그러니까 CDP라는 게 결국엔 평가라는 게 기업의 퍼포먼스 이상을 가져가실 수는 없는데 다만 작성을 잘 못하신다거나 또는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락을 시켰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이 기업의 활동 외적인 이유 때문에 평가 점수가 낮아지는 것들은 충분히 막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CDP 응답한 다른 기업들의 내용들도 잘 꼼꼼히 확인하셔서 그러니까 추후에 좀 더 새로운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아마 CDP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와 관련돼서도 자료들이 저희 대부분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들 다 확인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 네.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사실 잘 확인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이제 꼼꼼히 보시면 아마 대응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제로 클라우드 데모를 맡은 i2맥스 넷제로 팀의 이상지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넷제로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ESG 실무자의 입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목표를 관리하고 CDP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공시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법을 데모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CRM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약 15만 개 이상 기업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 영업, 서비스,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넷제로 클라우드는 2019년에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9년에 런칭된 신규 ESG 플랫폼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성장을 거친 넷제로 클라우드는 올해 2분기 포레스터 리서치의 지속가능성 소프트웨어 분석 결과 빠른 혁신 주기와 선구적인 기능, 그리고 신속한 개발 환경 등을 이유로 리더스 부문에 선정이 되었고, 2023년에는 세일즈포스의 자발적 기후 공시에 대한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CDP 골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넷제로 클라우드는 실시간 지속가능성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기능들을 크게 세 축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탄소 배출량 산정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탄소 회계 기능, 그리고 사회 지배구조 관련 데이터를 한 플랫폼에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허브의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SG 보고의 효율성 및 자동화를 제공하는 공시 대응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앞 세션과 연계하여 CDP 공시 대응에 연관이 더 많이 되는 환경 데이터 관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데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은 신뢰도 높은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ESG 모든 영역의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싶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내부 승인 절차를 통해서 데이터의 품질 역시 높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넷제로 클라우드가 지원하는 모든 데이터 항목과 기능들을 나열한 표인데요. 환경 데이터들이 모여서 연간 배출량 인벤토리라는 문서가 되고, SG 영역의 데이터는 보고를 위한 지속가능성 데이터베이스로 합쳐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데모를 따라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해 필요한 배출 개수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넷제로 클라우드에 내장된 데이터셋을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국가나 산업군에 특화되어서 우리 회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셋이 따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배출 개수를 직접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배출 개수는 활동 자료의 연료 유형과 매칭이 되어서 탄소 배출량 산정을 훨씬 쉽게 자동화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넷제로 마켓플레이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넷제로 클라우드와 호환 인증이 자동화되어서 이 부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으면 파일을 일일이 수동으로 업로드할 필요 없이 자동 업로드 및 업데이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출 개수를 포함해서 고정 자산, 차량 자산 등의 기준 정보가 등록이 다 되면 각 배출원의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자산의 어떤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레코드를 올릴지를 선택을 하시고 사용 일자, 연료 유형, 소비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레코드를 업로드하거나 파일 업로드,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 데이터가 업로드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소 배출량이 산정이 되어 스코프 1, 2, 3 그리고 온실가스의 종류별로 자동 범주화되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별로 에너지 사용량 레코드가 모이게 되면 배출원별로 1년치 탄소 이력이라는 기록이 생성이 되고요. 역시 똑같이 스코프 1, 2, 3 그리고 온실가스의 유형별로 배출 총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코프 1과 2의 산정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하고 계시고 방법이 아주 복잡하지는 않은데 스코프 3 산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넷제로 클라우드는 스코프 3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임직원 출장 및 통근 데이터는 이전에 보여드린 방식과 유사하게 활동 자료를 입력하여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의 협력업체들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하는 구매, 운송 등의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공급업체 포털을 통해서 협력사들로부터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시거나 공급업체별 구매 데이터를
우리 회사에서 입력을 해서 지출 기반 산정 역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취합된 스콥3 데이터는 GHG 프로토콜의 스콥3 카테고리에 맞게 지정하여서 배출원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1년치 스콥3 데이터가 산정이 되어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배출로 구분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스콥 1, 2와 3를 아우르는 우리 회사의 1년치 탄소 배출량 데이터가 모이면 이 전체를 합산하여 배출 총량을 확인할 수 있는 연간 배출 목록 레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넷제로 클라우드의 공시 데이터 허브에는 GRI 지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템플릿이 제공이 됩니다. 임직원 통계, 다양성 포용 정책, 직원 개발, 조직 사건 등의 카테고리에 맞추어서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고요. 또 회사별로 공시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항목과 세부 명칭들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스템상에서 유연하게 커스텀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의 데이터 역시 1년치의 데이터가 모두 모이면 공개 보고기간이라는 명칭 하에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넷제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 역시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일단 먼저 데이터 승인 프로세스를 지정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고 상위 직책자에게 보고를 올려서 승인을 받는 등 누락 및 오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시스템 상에서도 주요 오브젝트들의 데이터 변경 이력에 대한 기록이 관리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지점에서 데이터의 변경이 있었는지를 쉽게 추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 검증을 진행하여 외부 검증인에게 시스템을 열어주실 경우에는 오딧 대시보드를 통해 자산이나 스코프, 국가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또 주요 탄소 배출량 산정값에 대한 계산식은 CSV 파일로 내보낼 수 있어서 여기에 사용된 로 데이터, 배출 개수, 산정식 등의 정보가 쉽게 제출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을 완료했다면 이제 우리 회사의 현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 관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지속 가능성 공시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시보드를 통해서 ESG 현황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뢰도 높은 넷제로 로드맵 역시 생성하고 싶고, 또한 지속 가능성 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선 과제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성과 역시 추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각화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면 넷제로 클라우드의 CRMA 대시보드는 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용수, DEI, 스콥3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개선의 여지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SBTi의 기후행동에 대한 승인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신 기후행동 캠페인 혹은 우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 등을 등록하시게 되면 우리 회사의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얼만큼의 탄소를 절감해야 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매년 줄여나가야 할 탄소 절감률 등의 개선점들을 확인을 했다면 탄소 배출량과 집약도가 높은 배출원 등을 선별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가 예시로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을 하나 등록해 놓은 화면인데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고정자산 혹은 이동자산, 협력사들을 배정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시킬지를 등록하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이 어떤 세부 이니셔티브를 활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예를 들면 우리는 고정자산 빌딩 A, B의 스콥2 배출량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등의 목표를 지정하시면 해당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를 대시보드로 추적하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회사의 활동 자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선점도 파악하고 프로그램 관리까지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활동에 대한 공시 보고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업무를 위한 데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공시에 참여하는 다양한 유관부서의 담당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공시 보고 프레임워크에 대응하기 위한 보고서 템플릿들도 필요하며, 서술형 답변들을 유형별로 관리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먼저 챕터 기능인데요. 담당자는 게시판을 통해서 유관부서의 담당자들에게 공시를 진행하기 위한 타임라인 등을 안내하고, 공유가 되어야 하는 참고 자료 및 가이드라인들을 공유할 수 있고, 댓글과 설문조사 기능을 활용해 협업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역시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리는 기능은 라이브러리 기능인데요. 정량적인 수치를 보고하셔야 하는 항목들도 있지만 서술형 답변들이 사실 더 주를 이루는 것이 공시 업무인데, 이때 정성적 답변을 필요로 하는 서술형 조항들을 해당 기능을 사용하셔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하고자 하는 항목과 언어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면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필요할 때 조회하실 수 있고, 텍스트를 바로 복사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제로 클라우드는 옴니스크립트라는 문서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CDP뿐만 아니라 SASB, GRI, ESRS 등 공시 프레임워크에 맞게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옴니스크립트를 활용하면 실제 보고서 구조와 동일한 플로우로 초안을 작성해 보실 수 있고요. 또한 탄소 배출량처럼 넷제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계산된 정량적인 답변들은 해당 항목에 맞게 자동 입력됩니다. 또한 이렇게 작성하신 초안 버전은 워드나 PDF로 내보내서 유연하게 협업을 하시고, 또 회사 내에서 활용하셔야 하는 첨부 파일이나 이미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옴니스크립트를 통해서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및 규정 준수 허브 시작 페이지에서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공시 보고서의 이름을 지정하고 이에 맞는 패키지 종류와 버전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옴니스크립트 보고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존에 업로드하신 보고서가 있다면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끌어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진행하고 있고, 2023년에 공시를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이 데이터의 보고 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설정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옴니스크립트와 넷제로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답변을 할 세부 챕터들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전체 다 사용하셔도 되고 선별하셔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목차가 생성이 되면 이렇게 서술형 문항은 방금 소개드렸던 문항 관리 라이브러리에서 이미 작성했던 답변을 복사하여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 등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필요 항목을 선택하시고 한 문항에 대해서 선택했을 때 나오는 꼬리 문항들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콥 1이나 스콥 2처럼 탄소 배출량 산정된 값은 넷제로 클라우드에서 바로 불러오는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온실가스의 종류별 배출 총량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초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DF 혹은 워드로 추출하여서 팀 내 구성원들과 검토하고 수정하시는 데 용이합니다. 올해 예정된 업데이트 중에서 조금 유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요. 올해 CDP 문항들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일즈포스에 내장된 CDP 패키지 역시 버전 3으로 업데이트됩니다. CDP 포털에서 기업의 소프트웨어 프로바이더를 세일즈포스로 지정하시면 방금 동영상으로 확인하셨던 옴니스크립트를 통해 작성한 답변이 CDP 온라인 응답 포털로 바로 연동돼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보고서 공시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답변은 드래프트 상태로 제출되기 때문에 최종 작성자가 CDP 포털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제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저희 다음에 진행될 웨비나는 보고서 작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중대성 평가를 위해 서베이를 작성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능, 그리고 생성형 AI를 활용하여서 보고서 답변을 제안해주는 세일즈포스 넷제로 클라우드에 업데이트된 내용들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i2max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2max는 4년 연속 세일즈포스 코리아의 넘버원 파트너로 인증을 받은 사스 전문가 집단입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국내 세일즈포스의 클라우드의 컨설팅, 개발, 구축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i2max는 국내 유일의 넷제로 클라우드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조기업 대상의 넷제로 클라우드 구축 사례를 통해 제품 탄소 배출량 모듈을 커스텀 기획하고 구축했으며 또 프리빌드 패키지 등을 통해서 프로젝트 구축 기간 역시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ESG 디지털화를 엔드투엔드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 구축부터 시작해야 하는 고객사들에게 환경 컨설팅 업체들을 연계하여 배출원 관리 범위의 정의 단계부터 시작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해당 정의사항을 바탕으로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한 데이터 수집 방법론을 산정하고 솔루션 구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제로 클라우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외부 공시를 위한 제3자 검증 및 공시 대응을 위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역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료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의응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 진행되는 동안 질문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먼저 최형은님께서 세일즈포스 데이터를 활용한 대시보드는 커스텀이 가능한지, 세일즈포스 내 데이터 이외에 외부 데이터 연동을 위한 API 연동이나 다른 방안을 제공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세일즈포스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 맞춤형 대시보드를 개발해 드릴 수 있는 점이고 다양한 내외부 데이터 연동은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수석님께 들어온 질문 같은데 현재 실제적으로 CDP 에센셜 크라이테리아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여러 문항에 걸쳐서 이제 필수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산재에 있다 보니까 개별 문항을 응답하는 과정에서 이게 에센셜 크라이테리아에 해당이 되는 문항인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무리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CDP 평가 체계가 그러니까 디스클로저, 어웨어니스, 매니지먼트, 리더십 이렇게 4단계 체계가 있는데 아무리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어웨어니스에 있는 에센셜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점수가 D나 D-가 나가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동의하기 어려운 결과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문항에 이런 에센셜 크라이테리아가 붙어 있는지, 그리고 아마 하위 단계의 필수 조건들은 기업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시거나 누락하는 경우들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어떤 문항에 에센셜 크라이테리아가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응답이 되었는지까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답변해 주시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질문 프로그램 아까 문주홍님 주신 질문인데요. 질문 프로그램 지리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과 스킬에 대한 설명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CDP 저희가 전체 문항을 통합한 이유가 보면 최근에 기업들이 대부분 다 뭐 ESG, 그러니까 이사회 내 ESG 위원회라든지 또는 ESG와 관련된 통합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시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고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CDP도 실제 기업의 활동이 합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합쳐서 응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서 문항들 조금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때 역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슈들은 반대로 좀
합쳐서 통합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CDP 질서 문항을 가지고 우리 전략에 반영하는 것도 뭐 좋은 방안 아닐까 생각되고요. 아울러서 결국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어떤 기후변화 대응을 할 때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해외 기업들 또는 우리 동종업에 있는 다른 경쟁 기업들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식으로 내부 관리를 하는가에 대한 정보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내부 전략을 수립하실 때 벤치마킹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남은 질문들은 저희가 취합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너무 유익하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들 역시 감사드립니다. 후속 웨비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